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입니다. 네, 최근에 또 금리를 동결했죠. 맞습니다. 관련 기사들하고 보고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왜 계속 금리를 묶어두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나 또 투자하시는 분들께 어떤 영향을 줄지 아주 쉽게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일단 연준이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사이, 여기서 또 동결했어요. 벌써 여러 번째인데요. 아니, 미국 경제는 계속 좋다고들 하는데 왜 금리를 안 움직이는 걸까요? 네, 그 FOMC 성명서라던가 관련 자료들을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미국 경제, 상당히 견조합니다. 실업률도 낮고요. 그렇죠. 지표는 좋아 보이는데. 네, 노동시장도 탄탄해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속을 좀 들여다보면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고요. 결정적으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이게 너무 커졌다는 판단인 거죠. 불확실성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뭐랄까 겉보기엔 좋은데 뭔가 불안한 구석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러 자료들, KITA나 동아일보 같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 움직임이에요. 아, 관세요? 네, 이게 관세라는 게 수입품 가격을 올리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가를 자극하겠죠? 그런데 동시에 기업들 비용 부담 늘리고 또 교역을 위축시키니까 이게 또 경기 둔화를 유발해서 실업률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양날의 검이네요. 물가도 걱정, 실업도 걱정.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 그리고 최대 고용 이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데 이 관세라는 변수 때문에 한쪽을 잡으려 하면 다른 쪽이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랄까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직접 이 두 목표 사이의 긴장 상태, 영어로 텐션이라고 하죠. 이럴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섣불리 조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나 여러 상황 변화를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물가를 잡자니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고 또 일자리를 생각하자니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일까 봐 걱정되고 정말 어려운 결정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미국의 금리 동결 결정, 이게 당장 우리 한국 경제,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우선 금리 측면에서만 보면요.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으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 그 상단 기준으로 1.75%포인트인데요.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격차는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 같은 그런 변동성 걱정은 좀 덜 수 있겠죠. 일단 안심할 부분은 있네요. 네, 하지만 이게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고 물가 압력이 계속된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 말은 혹시 우리 한국은행도 미국 눈치를 보느라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좀 망설이게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럼 고금리가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제약받는 겁니다. 우리 경제 상황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주식시장은 좀 어떨까요? 보통 금리 동결이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고요. 과거 자료를 보면 2017년 KDB 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 같은 걸 보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도 우리 한국 기업들 실적이 아주 좋거나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실적이 좋으면 버티기도 했죠. 네.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여겨지는 한국 증시로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단기적인 시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다른가요?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중장기적인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간과하면 안 되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우리 코스피 지수가 미국 S&P 500 지수와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 거의 같이 움직이죠. 네, 2000년대 이후 데이터를 보면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 불확실성 같은 것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국 증시 역시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 합니다. 동조화 현상이 문제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가 오르는 추세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네. 아까 자료 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 압달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요. 이런 정치적인 변수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실제로 그런 압박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긴 하네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 연준은 커져가는 경제 불확실성, 특히 그 관세 정책 같은 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속에서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숨 고르기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결정이 우리 한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안도감을 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 특히 트럼프 변수에 따라서 금리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언제든 커질 수 있는 뭐랄까 좀 불안정한 다리를 건너는 듯한 그런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히 금리 동결이라는 그 뉴스 표면 아래에는 이렇게 복잡한 배경과 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위험들이 얽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의 변동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금리 그 자체보다는 미국의 정책 리스크 쪽으로 점점 더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청취자 여러분께서 경제 상황을 판단하시고 또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